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돌아왔고 또 새벽 6시인데 좀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항상 알림 해놓으십시오. 알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해놓으면 딱 켜지잖아요. 그죠? 알림 꼭 해놓으시고 저랑 같이 하루를 활기차고 해피하게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필요한 용기가 있어요. 용기. 이 주식 투자도 용기가 필요한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조건 필요한 용기가 있다. 한 5가지 정도의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부탁은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주면은 이 부탁을 권리인 양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더라. 그래서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해보고 싶다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을 해야지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책임지는 게 싫기 때문에 아무 선택도 안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정체되거나 이제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일이든 사람이든 아니다 싶으면 매달리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스스로를 믿어주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스스로를 믿어주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투자도 그래요. 주식 투자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잠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경력직 채용을 한다네요.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는데 HBM 시장의 확대에 맞춰가지고 아주 선제적인 인재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삼성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이제 경력 사업 모집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 모집 분야 보니까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등 세 곳을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글로벌 인프라 총괄, 설비 기술, 제조 담당,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팀, 혁신센터 하여튼 등등 해서 11곳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일까지인데 D램 설계, HBM이죠. 그 패키지 제품 개발, 그리고 첨단 패키지, 품질 보증, 상품 기획 등 총 28개 직무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 채용은 반도체 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기간도 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우수한 반도체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요. 합격자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등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상승 국면에 대비해가지고 조기에 인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니까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1월이죠.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해가지고 95억 달러예요. 95억 달러. 5억 달러 짓게 됐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반등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이 반도체 그 시장 통계기구도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13.1%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메모리 부분은 내년에 1,3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돼요. 올해보다는 약 40% 정도 이제 급증할 겁니다. 특히 AI 시장 개화로 인해서 HBM 그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좀 늘어요. D램 사업에서는 양사 모두 올해 4분기 흑자가 유력하고, 내년에는 분기 적자를 뭐 탈출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유능한 인재들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그 깡통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용 회장, 뭐 약간 익살스러운 포즈로 웃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다는데, 제가 봐도 참 그렇네요. 사진을 보니까. 어디 뭐 대기업 회장 같지 않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주 익살스러운데,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에도 덩달아 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해 삼성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 그 증권가에서 올해 4분기부터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일단은 삼성은 전거래일 대비 1.54% 올라서 72,600원에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7만원에서 73,000원 선을 횡보합니다. 계속. 이달 들어서 삼성의 주가는 0.27% 하락을 했고, 횡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좀 이뤄져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을 2,775억 정도 규모로 사들였는데, 반면에 기관애들이 134억, 개인들은 2,620억을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특히 삼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네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보니까 전날 기준 삼성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날 기준 53.61%네요. 지난 21년 6월 25일 이후로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기간 반도체 업황을 짓눌렀던 과잉 재고가 대규모 감산 이후 점차 해소되고 있어요. 또 HBM 그 3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들한테 이제 공급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이게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메모리 업황 개선하고 HBM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전망도 양호한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그 호실적이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하죠. 키움에서도 보니까 삼성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4조 3천억으로 전망하고요. 시장 기대치 3조 5천억 정도를 크게 상회할 거라고 봅니다. 4분기 호실적을 시작을 해서 2024년에는 영업이익은 38조 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78% 늘고요. 시장 전망치죠. 33조 원을 크게 웃돌 거라고 하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목표가를 대부분 9만 원 안팎으로 봅니다. 키움하고 NH하고 신한, IBK 여기서 목표가를 한 9만 원 선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흥국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의 적정 주가 9만 3천원으로 제시했고, 유안타에서는 유안타, KB, 하나, 교부에서는 9만 5천원 이렇게 삼성의 적정 주가다 판단을 합니다. SK가 삼성전자 주가를 10만 원으로 봅니다. SK증권. 일단 매크로 불안과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긴 한데 24년 주가 손자산 비율 1.3배의 주가는 시장의 수많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PBR 1.3배. 그래서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진입의 본격화, 그리고 메모리 업황의 우상향의 방향성, 중장기 거시경제 회복 기대, 이런 것들을 쓱 고려한다면은 삼성이 현재 주가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지금 아주 싸다. 저평가다.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는 난리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평가라고. 제가 봐도 좀 저평가는 저평가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삼성이 이제 정부의 그 중저가 단말기 출시 요구에 맞춰서 어제 보니까 준 프리미엄 폰이죠. 갤럭시 S23 FE를 내놨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23 FE를 2년 사용 후에 반납을 하면은 출고가의 절반을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이네요. 다만 통신 3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KT만 보상 프로그램에 동참했고 SK하고 LGU+는 보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이 공시 지원금에도 KT하고 LGU+는 최대 50만원 공시 지원금으로 지원상에 나섰는데 SK는 최대 17만원 공시 지원금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날 갤럭시 S23 FE를 출고가 84만 7천원에 출시했어요. S23 FE는 지난 2월 출시된 S23 시리즈의 주요 기능이 그대로 탑재됐는데 가격은 30% 낮췄습니다. S23 시리즈에 탑재된 5000만화소죠. 이 5000만화소에 고해상도 렌즈랑 3배의 광학줌, 와이드 센서도 넣었어요. 삼성은 당초에 S23 FE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S23 FE가 출시된 상황에서도 삼성은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하고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그런 부담 완화에 제조업체의 동참을 요구함에 따라 가지고 S23 FE를 국내에 출시하기로 한 거죠. 공식 출시 전 S23 FE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 중저가 폰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S23 FE가 30만원대 갤럭시 A 시리즈에 비해서 2배나 비싸요. 플래그십 S23보다는 30만원 저렴한 애매한 가격이다. 애매한 가격. 내가 봐도 좀 애매하네. 좀 싸게 해주려면 확실히 싸게 해주든지. 반값폰으로. 하지만 삼성은 2년 후에 제품을 반납을 하면은 출고가의 50%를 보상해주는 갤럭시 퍼펙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깜짝 방안을 내놓은 거죠. 삼성에는 S23 FE를 자급제로 구입을 해서 2년 사용 후 반납할 경우 출고가 84만 7천원 중 42만 3,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KT는 삼성이 갤럭시 퍼펙트 프로그램에 동참을 했고 월 6만 9천 원 이상짜리 5G 요금제로 개통하면은 월 2,000원에 S23 FE를 2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SK텔레콤하고 LGU+, 갤럭시 퍼펙트 프로그램 적용 여부 검토하네요. SK하고 LGU+는 23 FE를 구입할 경우 당장은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하여튼 KT하고 LGU+가 높은 수준의 공시 지원금으로 갤 23 FE 지원에 상용이 나섰는데 그 FE 모델의 경우 그동안 통신 3사에 공시 지원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23 FE 직전 제품인데 S20 FE의 경우 통신 3사 공시 지원금이 6만 3천원에서 24만원에 불과했고 하지만 이거 S23 FE에는 최대 50만원이 이제 지급이 되네요. LG는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33만원에서 50만원을 책정했고 KT도 한 22만원에서 한 42만원으로 힘을 보태고 SK는 10만원에서 17만원 이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S23 FE 판매가 늘어날 경우에는 저가폰인 A 시리즈가 주를 이루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구조가 또 바뀔 것이다 기대하는데 실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삼성 갤럭시 폰이 30만원대 갤럭시 A24입니다. 30만원대. 삼성은 국내 시장에서 저가형인 A 시리즈가 유독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자칫하다가는 저렴한 제품과 이 브랜드 이미지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삼성은 S23 성능에 준하는 FE 시리즈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많이 판매를 해야 돼. 많이 판매를 해야지만이 삼성도 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좀 애매한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그 HBM3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오랜 기간 이제 얼어붙었던 반도체 시장이 훈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이와 함께 HBM3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이닉스하고 경쟁 구도 변화가 어떨지 궁금해지죠. 관심이고. 보니까 삼성은 올해 말에 내년 초에 4세대 그 HBM인 HBM3를 엔비디아 등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인 HBM3E도 양산화 해가지고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죠.
올해 국내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던 HBM3 시장에 삼성이 진입하고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주요 고객들로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HBM3의 양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HBM 캐파도 현재보다 2배 이상 급등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전체 HBM 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삼성을 앞서요. 이에 올해 3분기 전체 DRAM 시장에서 HBM 효과로 34.3%의 점유율을 달성을 해가지고 삼성의 38.9%를 턱 밑까지 추격을 한 거죠. 삼성은 내년에 엔비디아 등 고객사 공급을 늘려가지고 HBM 시장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대만의 그 시장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내년 글로벌 HBM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각각 47에서 49% 정도 그 수준으로 접전을 벌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공급 역량은 올해 대비 2.5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에 공급에 대해서 협의했고, 4분기에는 고객사 확대를 통해서 판매를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러면서도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상반기에는 HBM 시장에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삼성은 내년 3분기에 HBM3E예요. 3E를 양산하고 그 다음에는 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HBM4를 이제 선보일 겁니다. 일단 HBM4를 2025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해당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고온의 열 특성에 최적화된 기술도 준비 중이래요. 한편 삼성은 이 반도체 한파로 고전하고 있는데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고, 지난 3분기죠. 이 DS 부분에서 3조 한 7,5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 전분기보다도 한 6,100억 정도 적자폭을 좀 줄였습니다. 일단은 FN 가이드에 보니까 DS 부분은 올해 4분기 7,68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고 내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게 관측이고, 내년 한 해 DS에서만 한 16조 원 정도 한 영업이익이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죽었고 내년에는 좋아질 거니까 조금만 참고 가봅시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재밌게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